안녕하세요. 지원지한 쌤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24일 치러진 고3 교육청 모의고사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풀어봤습니다. 풀어봤고요. 역시나 늘 그렇듯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렇게 좋은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나 실망스럽군요. 아니 이게 물 만드신 분, 우선 우리 시험 본 우리 학생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고3 학생들. 하루 종일 시험 보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도 고생 많았고요. 등급 컷 이 정도면 고3임에도 한 48에서 50 사이 나올 거예요. 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동세사 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니 그니까 나는 왜 쌍사만 이러는지 모르겠어. 다른 과목들은 막 국영수 특히 어렵고 수능의 출제 유형과 비슷하게 잘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듣기만 들었는데 아니 우리 어려운 건 둘째치고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따라가려는 노력이 요만큼도 없어. 요만큼도. 나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그냥 대놓고 그냥 키워드 빠바방 주면서 그리고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노력도 안 해요.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이거 한나라 아니 한나라인 거 아니 뭐 북이인 거 아니 이거 1차 대전인 거 아니 1차 대전 안에서도 물어볼 게 얼마나 많아요? 응? 근데 그냥 이거 1차 대전인 거 아니 그냥 다 그냥 대충 퉁퉁퉁퉁 너무 실망. 이거 해설을 해야 될까? 그 고민도 한다니까요. 이제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겠죠. 특히 아직 개념을 처음 하는 단계의 친구들, 아직 개념을 조금 이제 막 하는 친구들이나 개념은 했음에도 이게 개념이 자기게 안 됐고 평가원 기출을 제대로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자기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이 부분에서 개념이 부족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고요. 앞으로 하던 공부 꾸준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그렇게 할 건 없고요. 해설하겠습니다. 그래도 1번 우리 그림 찾기죠. 홍산 대놓고 귀엽게 나와 있네요. 우리 용 모양 옷기. 4번이고요. 조몬 다원커우 허무두 양사오 토이죠. 자 1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원호가 세웠대요. 탐구투족 이원호가. 그래서 서하고요. 서는 송나라로부터 차나 비단 등의 세패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지 해설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내가 중요한 것만 찝어줄게. 아니야 자세히 해줘야겠지 다. 그쵸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너무 그러면 나는 만약에 학생 중에 한 명 이걸 보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이 만약에 개념을 처음 공부하고 이제 막 동사 시작하려고 해. 내신에서 이제 고3 내신에서 딱 시작했어. 근데 성적은 사실 3학 학평 또 내가 쉽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자기는 못 봤어. 근데 왔는데 내가 또 해설도 막 선지 여러분 다 알죠 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속상해. 그쵸? 알았어. 내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해주겠어. 팔기제는 청나라에서 운영한 제도고요. 메간모국제는 금나라. 이건 일본에서 태정관을 운영했고요. 요나라와 전야의 명령을 체결한 건 북송이죠. 정답 3번. 자 3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 가의 선우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가의 사자가 한나라와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상황이야. 한나라랑 같은 시기의 북방 민족이겠죠. 게다가 가의 선우라는 표현이 나온 걸 통해서 흉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흉노에는 흉노 왕 밑에는 좌연왕과 우연왕이 있었고요. 팔조법은 우리 고조선 때 만들어졌고요. 고조선에서 이건 한 무제죠. 이건 전국시대 진나라예요. 내가 늘 강조하죠. 상황은 진시황의 진나라랑은 겹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원나라죠.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일본 원정을 단행했습니다. 자,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번 출정이 옳은 조선 정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래 모문룡이 근래 조선의 섬을 근거지로 삼고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군사를 파견하는데 정묘호란이죠. 여기는 선후 관계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627년이고요. 남한산성 뭐 그래요. 남한산성에 남한산성 나오면 병자호란인 거 알 수 있겠죠? 1636년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옹탈지가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고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지금까지 시험에 3,500번 500번 정도 나왔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장거정이 개혁을 추진한 건 우리 명나라 16세기 말이고요. 1619년, 1644년, 1392년. 주요 연도들은 정근대사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5번.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태후가 제후 황제가 이전 시대를 법도로 삼아서 신기를 양에게 선양하였으니 제나라가 양에게 나라를 넘겼대요. 언제일까요? 송제양진. 여기 북이라는 키워드도 나오네. 그러면 북이랑 위에 제나라랑 양나라랑 같이 있던 시기죠. 중국의 남북조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한국이 청해지는 통일신라 때고요. 백강전은 7세기예요. 663년에 삼국 통일을 가정해서 일어났고요. 통포의 변은 15세기입니다. 다이카 계신이 7세기. 정답 4번. 자, 6번. 가유학사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서원. 서원은 성리학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밑에 주의도 나오죠. 그리고 퇴계 유황도 나오네요. 정답. 성리학은 에도막부 의례 정비에 기여했고요. 1번은 성리학 이전의 유학이야. 당나라 때 유학인데 주로 훈고학을 많이 연구했어요. 당나라 때는. 그리고 오경정이도 훈고학을 정리한 얘기고요. 치앙지와 지행합일은 양명학. 당나라 율령의 영향을 받았죠. 일본의 다효율령은. 수행을 통한 개인 해탈을 중시한 건 불교입니다. 7번. 가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계 의식을 전달하려고 넘어간 승려가 우리 감진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감진도 평가원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8세기 인물입니다. 승려들은 내가 항상 얘기하죠. 승려들의 업적이랑 활동 시기를 알아야 돼. 승려 8세기, 감진 8세기인 거. 현장 7세기고요. 효문제 북위는 5세기. 정답 3번이고요. 도다이사가 8세기 나라 시대 때 건설되었고요. 엔니는 9세기, 쇼토쿠테자 6세기에서 7세기. 정답 3번입니다. 도우부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구르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었다. 그리고 공주를 시집 보냈다 해서 이건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고요. 이건 원나라고요. 원나라 징기스칸이에요. 고려와 군신 관계를 맺은 건 송도 있고요. 요도 있고요. 금도 있어요. 고조선을 정복하고 사군을 설치한 건 한나라고요. 이건 위나라죠. 정답 3번. 9번.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이 시험에서 제일 유일하게 중요했던 문제 같아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고르는 건데, 정답은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예요. 뭐 밀무역, 그리고 강한무역 중단, 왜구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명나라인 걸 알 수 있고요. 정답 2번이죠. 신패는 에도막부가 발급했고요. 이거는 청나라가, 이건 송나라가 발해다.
정답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떤 게 중요했냐면 이 사료가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명나라 무역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닝보에서 난이 일어나니까 기존에 사실 명나라는 이 닝보 난 전에 계속해서 해금 정책을 펼쳐요. 그 말은 개인은 밖으로 나가서 무역을 할 수가 없어. 그냥 명나라랑 국가들 사이에서 공무역, 그걸 다른 말로 조공무역이라고 하는데 국가들 간의 무역만 허용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안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하지 말란다고 안 해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몰래 무역을 해요. 근데 이제 어 물론 이제 그게 몰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닝보에서 이 공무역을 하던 와중에 일부 상인들이 사고를 쳐버린 거야. 그걸 닝보의 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명나라는 골치가 아프죠. 근데 어 이러니까 밀무역이 더 많아지고 왜구가 증가해.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명나라는 그동안에 계속 전개해왔던 해금을 강화해요. 그리고 국가끼리의 공무역만 전개해. 근데 그 국가끼리 공무역 중에 일본이랑 아니 명나라랑 무로마치 막부랑 하는 공무역을 가만무역이라 그래. 이해 가니? 자, 옆에 써주면서 해야겠다. 명나라 건국 초부터 해금 정책을 펼쳐요. 그러면 명은 주변 국가들이랑 조공무역만 전개한다고. 그 말은 주변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명나라한테 물건을 갖다 바치면 명나라가 근데 보통 회사라 그래. 돌려주는 걸. 명나라가 그 나라들한테 뭘 이렇게 줘요. 나눠줘요. 보통 회사가 더 많죠. 근데 일본과 명나라가 하는 무역, 조공무역을 가만무역이라 한다고. 그 가만 이렇게 대서 하는 무역 알고 있죠? 여러분 가만무역 모르는데 이거 듣고 있으면 그냥 이거 듣지 말고 개념을 다시 공부하러 가세요. 차라리 개념 공부하고 나중에 풀고 설명을 듣는 게 나아. anyway 그런 상황에 닝보의 난이 명나라 바닷가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왜구는 더 미쳐 날뛰어. 왜구랑 밀무요. 그래서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강화해요. 근데 여기 보면 밀무역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고 밀무역이 당연히 안 없어졌겠죠. 해금을 강화한다 한들 좀 이쁘게 써줄까? 밀무역이 더 성행하고요.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의 반발이 더 거셌대. 그 지역 사람들은 밀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해금을 강화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불만인 거야. 결국 명나라는 감압을 없애요. 감압을 중단해요. 이 말은 즉슨 일본이랑 공식적인 무역도 안 한다는 얘기지. 감압을 중단했다는 건 아예 공무역도 줄여버렸다고. 이해가요? 기존에는 해금 정책일 때는 사무역만 금지하고 국가 간의 공무역인 조공무역, 가만무역만 전개했는데 이 상황에서 밀무역이 증가하니까 도저히 그 명나라는 저 왜구가 꼴 보기 싫어서 공무역마저, 가만무역마저 중단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런데 왜구들은 당연히 말 더 잘 안 듣죠. 진작에 말 들었으면 왜구 했겠어요. 여기도 왜구랑 여기 더 미쳐 날뛰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는 해금을 중단하죠. 이 말은 그냥 사무역을 허용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 흐름 전체를 알아두시라고.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내가 써준 내용을 사료에 담아놨더라고. 이 문제에서.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강조합니다. 다시 할까? 다시 한번 해줄까요? 자, 명나라는 건국 초부터 해금 정책을 실시해. 그러면 뭐를 금지하는 거야? 개인적인 사무역을 금지하는 거야. 뭐만 허용해? 국가 간의 공무역, 조공무역만
허용한다고. 근데 그 조공무역 중에 명나라가 일본 무로마치 막부랑 하는 공무역은 가만무역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던 와중에 명나라 바닷가 닝보에서 상인들이 난을 일으켜 버리는 거야. 그리고 왜구랑 밀무역이 더 심해져요. 사무역을 금지시키니까 몰래 무역을 하는 걸 밀무역이라 해. 근데 이때 밀무역이 더 많아져. 그래서 명나라는 해금을 강화해요. 사무역을 더 확실하게 관리하는 거지. 잡돌이 하는 거죠. 그런다고 되겠어요? 왜구랑 밀무역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명나라는 사무역을 금지시켰더니 밀무역이 더 많아지더라. 그러면 공무역마저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일본과의 가만무역, 조공무역을 중단합니다. 근데 애초에 얘네들이 말 잘 들었으면 왜구나 했겠냐고. 가만무역 중단하니까 왜구랑 밀무역이 더 미쳐났죠. 이것마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무역마저 안 되니까 다 공무역 하는 애들도 다 밀무역으로 빠져버린 거지. 오케이? 그래서 명나라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하죠. 그래서 사무역까지 다 허용해준다고. 그래서 세금 정책을 중단한다고. 이게 가요? 이거 알아두세요. 알아두라 얘기했어. 10번 가 막부시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17세기에서 19세기 서민 문화죠. 3번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 이거 북이 때죠. 나는 이 서민 문화 파트가 일본 문화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서민 문화 파트 틀리면 안 돼요. 굉장히 서운해. 자, 가의 수도가 대도래요. 대도를 수도로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요? 원나라죠. 그리고 저 교초도 나오네요. 남송을 멸망시켰고요. 주자감은 어디요? 발해 거죠.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승리한 건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이에야스가 여기서 승리하고 에도幕府를 수립했죠. 강희제고요, 청나라. 이건 요나라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건 처음 들어봐요. 나한사 500나한. 서로 다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선으로부터 회치법이 도입되면서 이 마을에 뭐가 많이 늘어나? 은 생산량이 늘어나죠. 은은 명청 때 세금 납부 수단으로 이용되었고요. 송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건 동전이고요. 이거는 조총, 이건 도자기. 이건 주로 인삼을 뜻해요. 아시겠죠? 다음 13번 미추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이완 할양 등을 명시한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이것 때문에 삼국 간섭이 일어납니다. 크리스교 선교의 자유를 인정한 건 너무 많아. 뭐 텐진 베이징 조약 대표적으로 이거 있죠. 아니면 1차 사이공 조약. 외국 군대 베이징 주둔을 허용한 건 신축 조약이죠. 이건 을사늑약이고요. 이건 포츠머스 조약이죠. 자, 자유민권 운동 탄압, 요새 의회 개설, 헌법 제정, 메이지 정부죠. 이런 문제는 투 실망스. 대한제국. 그러니까 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이 문제 다 하고 할게요. 베이징 청나라고요. 에도 막부. 이거는 베이징 정부죠. 아까 9번이 제일 좋았다고 했지만 이거를 그냥 명나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 인과관계를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 평가원에서는 이제 청나라 천계령 해제랑 신패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닝보의 난이랑 뭐 가만무역 중단의 관계를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물어봤으면 훨씬 더 괜찮은 문제가 되었을 텐데 평가원이라면 그렇게 냈을 테니까 네, 그냥 명나라로만 물어본 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쉽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중국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싸운 거 국共내전이죠.
최근에 많이 나오죠. 46년부터 49년이고요. 안에 대한정부가 수립됐다. 48년. 아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연도는 압시다. 아시겠죠? 나머지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31년 시한사건 36년 보안수 28년 34년에 대장정을 나섰죠.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교 한중수교죠. 92년이요. 현대사 연도 다 알아야 돼요. 정답 4번. 이게 93년이고 미중수교가 79년이니까. 오케이. 연도 외워두세요, 여러분. 일본 최초의 철도. 도쿄 요코하마 철도잖아. 수도와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거죠. 일본 수도가 도쿄인 건 알죠? 그리고 요코하마랑 여기를 연결하는 선박도 만들어져요. 그것도 알아둡시다. 밀수통상 조약에 따라 개항됐고요. 이건 도쿄고요. 나가사키. 이건 서울이고요. 이건 포츠머스죠. 지역사 다 정리해두세요. 조선의용대 설립 연도가 언제예요? 38년이죠. 그러면 4년이면 42년. 41년 태평양 전쟁이 뭘로 발발해요? 진주만 기습으로 발발하죠. 이거 최근에 핫했잖아요. 그쵸? 1차 국공합장은 24년이고요. 33년에 탈퇴했고요. 32년에 결성됐고요. 이게 32년에 일어나요. 정답 1번. 미국에서 열린 2회의. 자, 해군 군비 축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워싱턴 회의죠. 결국 산둥반도 입건이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이건 카이로 회담이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죠. 이건 얇다. 이거는 파리 강화 회의. 정답은 5번. 베트남에서 개혁 개방 한 건 도이모의 정책이죠. 86년부터 시행했습니다. 6.25 전쟁 50년에 발발했고요. 1차 경제개발 62년이다. 얘네도 58년에 시작됐어. 정찰 예비대가 50년 6.25 전쟁 때 창설됐고요. 2000년이죠. 5번입니다. 이제 해설 다 끝났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봤다 해도 개의치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못 봤다 해도 나는 여름부터 할 건데 안 돼. 그런 마인드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좋은 성적을 받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내가 더 채워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지. 뭐 사탐 여름부터 해도 돼. 가세요. 그런 애들 제발 여름 이후로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알겠죠? 나는 매 순간순간 열심히 하는 당장 지금부터. 여러분 그건 인생을 살 때 아휴 내가 너무 꼰대 같은 소리 하네. 그죠? 근데 그거 언제나 똑같아요. 어른이 돼서도 내일부터 해야지 되겠어요, 여러분? 당장 지금부터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근데 내일부터도 아니고 여름부터? 됐어. 되겠냐고. 근데 여름부터 한다는 애들이 이거 안 보고 있겠지?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이거 보고 있겠지? 너무 서운해. 여러분들한테 말고 내가 그때 가서 꼭 잔소리 할 거야.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잘 될 거야. 우리 다 같이 잘 돼보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보고 여러분 2개 이상 틀렸으면 개념을 다시 해보는 건 어떤가요? 이거는 이게 뭐 몇 점 이하 뭐 이거 등급 컷
구분으로 학습할 것도 없어. 두 개 아니야. 근데 다시 정리해 줄게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던 공부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뭐 여기서 뭘 더 하려지 마. 개념하고 기출하고, 내가 개념 공부하고 있으면 개념 공부 쭉 이어서 하시고요. 기출 공부하고 있으면 쭉 이어서 하시고, 만약 개념 기출 했는데 이걸 봤어. 그러면 좀 부족했던 근데 봤어. 잘 봤으면 다행이고, 개념 기출까지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0시원찮아. 그러면 내가 틀린 부분을 많이 복습을 한 번씩 더 해주세요. 그 다음에 EBS 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던 공부 쭉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없어요. 아시겠죠? 별로 그렇게 뭐. 우리의 목표는 뭐겠어? 6월 모의고사예요. 아시겠죠?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뭐. 근데 이거 그 다음. 이거 잘 봤다고, 자만심 가지면 안 돼요. 이거 평가원 이대로 나오면 3등급 없어지는 수준이야. 알죠? 평가원 이거보다 3배 어렵다고. 6월 모의고사는 분명히 진짜 이번에 또 어렵게 낼 거야. 작년 수능도 너무 어렵고, 작년 6월 수능 다 정말 어렵거든요. 세계사는. 게다가 이제 올해 마지막이고, 사탐론 뭐 세계사 소폭 증가했지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사도 마찬가지로, 동사도 6월 수능 굉장히 어려웠어요. 수능 1등 거 47점인가 그랬고, 6월이 43점인가 그랬죠. 나는 그런 1등을 거의 처음 봤네, 동사에서. 어려울 거니까 어렵게 꼭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뭐 실무도 같은 것도 풀어볼 학생들은 풀어봐도 되고요. 아시겠죠? 본인 수준에 맞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쓸데있는 잔소리지만 좀 길었네요. 네, 여러분 다들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 기출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기출 강의 쉬어가는 거 알죠? 오케이. 그럼 다음 주 뵐게요. 안녕.